자, 두 번째 영국 파운드를 봅시다. 영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추종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미국하고 같은 정은 아니죠. 자, 이거 봐보세요. 영국도요. 성장률을 봐보세요. 지난 20년 동안에 99년도부터 이것도 기준으로 봐볼게요. 금융위기 전에는 연평균 2.3%로 실제 성장률이 그랬었어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0.9%로 뚝 떨어집니다. 예? 뚝 떨어져. 자, 이게 한번 봐보세요. 그 금융위기 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만지면 올라갔잖아요. 빠르게. 근데 그 이후에는 거의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영국을 달러 기준으로 한번 봐보세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유로존하고 비슷하잖아요? 2007년도부터 이제 금융이 터지니까 2007년도 GDP 대비하면 한 3조 한 100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난해 3조 한 2000억 달러가 조금 안 되죠. 예? 잃어버린 13년인 거야. 영국도요. 유로존하고 비슷하잖아.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달러 기준으로 비슷하죠. 유럽도 어떻게 했느냐? 돈을 엄청 찍어냈죠. 얼마나 찍어냈느냐? 8,600억 파운드 이상이나 찍어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요. 예? 엄청나게 돈 찍어냈잖아요. 이 돈 찍어냈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는 뭐였습니까요? GDP가 안 증가한 거야. 잃어버린 13년인 거예요. 예? 유로존하고 뭐 거기 변경 같잖아요. 저기 봐보세요. 금융위기 전에는요, 1파운드당 2달러가 넘어까지 갔잖아요. 한때는요. 2000년대에 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파운드의 가치가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 쫙 떨어지잖아요. 예? 왜 그래요?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파운드 계속 찍어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1.15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역사상 최저점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노동 생산성을 볼까요? 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2% 이상이 그러니까 지속됐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전에 1.8%로 좀 약간 좀 떨어지죠.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봐보세요. 0.5%로. 거의 그러니까는 생산성의 증가가 정체를 보이죠. 즉 돈을 찍어가지고 생산성이 증가 안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혁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돈을 찍어가지고 낮은 금리로 그냥 버틴 거예요. 예? 낮은 금리로. 즉 부모한테 물려받은 자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먹고 쓰고 이렇게 하고 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유하자면요. 예? 그리고 좀비가 되죠. 영국 정부 채무가 쫙 준 거예요. 100%가 넘었었죠. 돈을 찍어가지고 정부의 채권을 사줘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공급해주고, 예? 그렇게 한 거니까요. 영국 정부가 이자 지급액이요. 예? 지난해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어. 근데 여기다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 영국은 그래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쫙 올라가잖아요. 이자 지급액이. GDP 대비 2.3%까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올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자, 이게 ABC에 나온 건데, 이 새로 이번에 40대 여성이 수상이 됐잖아요. 대처를 존경한다는데, 참, 저는 그놈의 대처를 존경하는 영국의 이 보수당 여성 정치인들은 다 그냥 대처하는데, 대처가 대처가 지금 40년 전 정치인인데, 대처의 수준을 못 넘어선다는 얘기는 영국의 정치인들의 상상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금 영국 경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가냐면요. 이게 지금 ABC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 새 40대 젊은 여성 총리가 등장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엄청난 경제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생계 비용이 지금 치솟고 있는데, 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빈곤율이 30%가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영국 국민의 평균이 22%나 돼요. 빈곤층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 하게 되면 선진국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에 우리가 산실로 그려야 됐던 나라가 영국이 지금 이렇게 해갑니다. 자, 영국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요. 주요 국가 중에서 인플레이율이 최고로 높습니다. 10%가 넘었었잖아요. 두 자릿수로 있죠. 올해 2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성장률이 떨어졌죠. 마이너스로 진입했죠. 미국하고 굉장히 닮은 꼴이 되니까요. 안 좋은 것도 다 쫓아가. 미국 쫓아가요. 영국은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적다 보니까는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에너지 비용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자립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영국이 에너지 자립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생계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죠. 근데 노동력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은 브렉시트 했잖아요. 유럽하고 관계를 딱 끊어버렸잖아요. 예? 거기다 내부는 어느 나라 대부분 선진국까지 직면하고 있지만 고령화 속에서 더군다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노동력이 또 떠나고 그러면서 노동력 부족하고 고용 회복도 그러니까 취약하고요. 금융위기나 팬데믹 때보다도 실질 임금이 더 크게 하락을 했어요. 무역 적자는 급증하고 있고. 자, 봐볼게요. 자, 영국의 인플레이율이 지금 최악입니다. 지난 2년간 왼쪽 그림은 영국의 인플레이율 추이인데요. 10%가 넘었었잖아요. 7월 달에. 10%나, 미국도 9%가 넘어섰다가 8%로 떨어지고 있는데, 예? 10%가 넘은 나라는 주요 국가 중에서 영국이 유일한 나라죠. 계속 치솟아 올라가고 있죠. 식량 인플레이율. 이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13% 정도 가까이까지 이렇게 지금 치솟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외신 보니까는 6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식사량을 줄이고 있다. 하루에 뭐 한 끼는 못 먹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영국의 에너지 상황입니다. 영국의 에너지인데, 석탄은 그냥 위에 줄여서 제가 표현했어요. 공간이 작아가지고. 뭐 영국 에너지에는 3%뿐이 그러니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석탄 의존도는, 예?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가스하고 석유인데요. 가스가 영국 전체 에너지의 41%, 석유는 한 3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하고 석유가 그러니까 영국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스는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가스 중에서는 4%, 석유는 그러니까 9% 정도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는 러시아에 대해서 뻥뻥 칠 수 있는 거예요. 예? 노르웨이, 소위 북해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많이 이걸 갖다 쓰고 앉았으니까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까지 싼 건 아니죠. 예? 왼쪽은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수입하는 브렌트, 북해산 석유잖아요. 이것도 거의 100달러 근접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8월달까지도요. 오른쪽에는 뭡니까요? 가스 가격, 도매 가격 또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앉아있잖아요. 가파르게. 그렇죠? 이건 고스란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그러니까 피해로 오는 거죠.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나 석유를 의존을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그 비싸게 소비해야 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 해결되는 건 아니죠. 자, 이게 고용을 보는 건데, 이게 뭐냐면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요. 그러니까 2019년 12월 달부터 2020년 2월, 그때까지가 그러니까 팬데믹이 막 터지기 전이잖아요. 3월 달부터 이제 팬데믹이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요. 그림이 굉장히 뭐 색깔이 알록달록 여러 개 섞여서 그러는데, 이 선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전체 고용의 변화율입니다. 근데 0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을 고용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어느 정도나 28만 1124명 정도가 아직도 그러니까는 맨 위에 제가 박스를 해놨죠. 28만 한 1124명이 적어요. 팬데믹 이전보다도. 고용이 이렇게 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질 임금 증가율이 최근에 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팍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파란색이 명목, 이거 물가를 고려한 것이 밑에 그린 색깔입니다. 근데 빨간색 박스로 네모 박스로 했지만은 가운데 있는 게 금융위기 때고,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로 또 떨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팬데믹 때가 그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네모 박스 그건데 최근에 보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 폭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인플레율이 높으니까는 예? 임금 증가율이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여신에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다가 무역 적자가 지난 2년간 이게 무역 수지 추인데요.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무역 적자가요. 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자, 영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전형적인 미국 따라하기입니다. 예? 영국은 6월 23일 날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투표를 이루어졌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잖아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탈세계화잖아요. 요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6년이면요.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죠. 그해 말에. 그렇죠? 트럼프가 바로 한 게 뭐예요? 탈세계화잖아요.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이런 거 가면서요. 그래서 미국 제일주의 예치면서요. 탈세계화를 그러니까 한 거예요. 탈세계화를 하니까 자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과 노동력이라든가 무역 이런 데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선된 이번에 수상이 된 리즈 트러스의 취임 일성이 뭡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천명을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해결되냐고요. 영국이 하는 건 뭐냐? 그냥 현상 유지죠. 미국의 뒤에 서가지고 과거에 그러니까는 그 19세기의 대영 제국에서 20세기에 그나마 미국의 옆에 서가지고 체면을 지켰던 것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현상 유지 전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그냥 따라하기에 가죠. 문제는 미국이 경제 문제까지 해결해 주냐고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냐고. 예? 영국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국 파운드 가치가 폭락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저거를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을 제재하면 파운드화가 다시 살아납니까? 경제가 살아납니까? 예? 그러냐고요. 자,